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권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제1편을 막 관람하고 집에 도착한 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후일담이나 감상을 조금 풀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포일러 경고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제1장을 아직 관람하지 않았거나 관람하실 예정인 분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주로 적으로 등장하는 혈귀들 중에 스토리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2귀월 혈귀 일부는요. 그 처지에 비교적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대표적으로 상현 6이었던 규타로와 다키 남매, 그리고 이번 극장판의 실질적인 주역인 상현 3, 아카자가 있겠죠. 그들의 과거 서사는요. 나라면 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예라는 대답이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뒤틀린 사고방식을 갖게 된 이유도 이해가 가고, 물론 혈기가 된 후의 행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면도 존재한다고 봐요. 반면에 이번에 제가 맡아서 연기한 카이가쿠라는 캐릭터는 저 셋과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캐릭터죠. 솔직한 심정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카이가쿠에 캐스팅된 뒤에 원작 만화를 읽고 그 행보를 조사해보고서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험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못된 캐릭터였어요, 제 생각에는. 뭐 이전에 다른 작품에서도 제가 인성이 뒤틀린 악역 캐릭터를 해본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카이가쿠는 그 행보를 보면 지독한 거부감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카이가쿠의 행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배은망덕이라는 네 글자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수준입니다. 일단 과거를 보자면 작중에서 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히메지마 교메이에게 거두어져서 절에서 함께 살았던 걸 보면 부모는 물론이고 혈연상의 보호자도 없는 천의 고독의 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 히메지마가 거두었던 다른 고아들과 함께 절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당시 묘사만 보면 함께 살던 아이들과 사이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절의 돈을 훔친 걸 들켜서 다른 아이들에게 쫓겨났고, 그날 밤에 산에서 헤매다가 혈귀를 만나 도망친 끝에 자기가 살던 절 근처의 등꽃 향을 모두 꺼버리면서 자기를 거두어준 히메지마는 물론 함께 살았던 아이들까지 혈귀에게 갖다 바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생판 남도 아니고 자기를 거두어준 은인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희생시키려 한 걸 보면 이미 이때부터 인간으로 기본도 안 된 자라는 암시를 준 셈이죠. 그 이후에 여기저기 떠돌면서 흙탕물까지 마시면서 그런 힘든 생활을 해오다가 번개의 호흡을 가르치는 육성자 쿠아지마 지고로의 눈에 들어서 번개의 호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겁 많고 못 믿어 보이는 사제 아가츠마 제니츠를 무척 싫어했고, 쿠아지마가 제니츠를 열심히 가르치려는 시도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제니츠에게 온갖 욕과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에 당시 사형제 사이는 정말 나빴죠. 이 장면이 아마 TV 애니메이션 1기 후반부 17화의 나타구모산 에피소드에서 제니츠의 회상으로 등장했을 겁니다. 이렇게 카이가쿠가 일방적으로 제니츠를 미워하는 거에 반해서 제니츠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카이가쿠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노력가적인 면모는 존경스럽게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승인 쿠아지마는 수련을 힘들어해서 자주 울고 징징거리던 제니츠에게 카이가쿠처럼 좀 해봐라, 네 사형을 본받아라 라고 할 정도로 카이가쿠를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정작 카이가쿠는 자신과 제니츠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쿠아지마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죠. 쿠아지마는 번개의 호흡의 알파이자 오메가, 정말 핵심인 일회형 병력일선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제니츠와 그 핵심인 병력일선만 사용하지 못하는 카이가쿠를 공동으로 번개의 호흡 계승자라고 여겼습니다.
서로 모자란 점을 채워주면서 함께 귀살대에서 활동하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둘에게 색은 다르지만 같은 무늬의 하오리를 선물했는데 카이가쿠는 작중에서 이 하오리를 한 번도 입지 않습니다. 아무튼 귀살대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12기월에 상현 1 콕시보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굴복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무자한의 피를 받고 혈귀가 되죠. 당시 카이가쿠에게 전투의 흔적이 없었던 걸로 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걸로 보입니다. 혈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말석이나마 12기월 상현 자리에까지 오른 걸 보면 혈귀로서의 재능이 뛰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인간을 수도 없이 잡아먹었을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스승인 쿠하지마는 자신의 제자 중에서 스스로 혈귀가 된 자가 나왔다는 죄책감에 목을 대신 베어서 고통을 덜어줄 카이샤쿠도 두지 않은 채 스스로 할복해 고통스럽게 자결합니다. 혈귀가 된 카이가쿠를 무한성에서 마주친 제니츠는 카이가쿠에게 울분을 토해내면서 네가 혈귀가 됐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할복하고 죽었다고 소리쳤지만 카이가쿠는 내 알 바 아니다.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도 않은 노망난 영감탱이 잘 죽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비웃어요. 그리고 이 옛 사형제간 대결의 결말은 영화를 보신 분이면 다 알다시피 카이가쿠는 혈기술과 조합한 번개의 호흡 2회형에서 6회형을 사용하면서 제니츠를 궁지에 몰아넣지만 1회형 병력일섬을 극한까지 갈고 닦은 제니츠가 새롭게 만든 7회형 활외신의 목이 베어서 최후를 맞이하죠. 스승 쿠하지마의 가르침을 끝까지 관철한 제니츠와 자신을 눈여겨본 스승조차 저버린 카이가쿠의 대결은 카이가쿠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목이 베어 죽어가면서도 제니츠가 자신을 뛰어넘었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자는 남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혼자 죽는 건 비참하겠구나 라는 유시로의 독설이 살면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됐죠. 더러운 행적에 걸맞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셈입니다. 카이가쿠는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을 2번이나 배신했고요. 혈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싹수가 노란 인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적을 보면 인간으로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최악의 선택지를 고르는 그런 비열한 인간이더라고요. 물론 캐릭터성에서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느껴지는 건 상현 2 도우마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둘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우마는 현실에서 자주 만나기 쉽지 않은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이코패스죠.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지능을 타고났지만 부모가 제대로 되먹지 못한 자들이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관조차 배울 기회가 없었고 신의 목소리를 듣는 아이라면서 신흥 종교인 만세극락교의 상징물로 떠받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윤리관을 학습할 필요를 느낄 일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한성편 제1장의 첫 전투인 시노부하고의 싸움을 보면서 저도 분노로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여태 만나본 적 없는 미지의 존재와 조우한 듯한 묘한 공포감도 느껴졌어요. 반면 카이가쿠의 경우에는 작중에서 처하는 상황이 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행동 자체는 우리가 현실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질투, 이기심, 오만함, 열등감 등등은 정말 추한 감정이긴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카이가쿠는 피부에 더 와닿는 듯한 현실적인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캐릭터라고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불쾌한 인간은 아마 이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15세 이상의 연령대시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녹음 전에 원작 만화 17권의 제니츠와 카이가쿠의 싸움을 미리 보고 녹음에 들어갔고요. 관객들이 영상화된 이 장면을 보고 최대한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했었어요. 그 후에 나름의 해결책을 짜봤는데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는 그 행동이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겠지만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하는 카이가쿠 본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자각이 없을 테니까 녹음에 들어갈 때 내가 옳다, 내가 옳아 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임한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한국어 더빙 연출을 맡으신 분의 조언이기도 했고, 작품 밖에서야 어쨌든 작품 안에서는 그 캐릭터로 살아야 한다는 제 나름의 철학을 반영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작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사를 주고받는 제니츠와의 관계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겁 많고 징징거리고 못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욕하고 괴롭혔을까? 거기에 약간의 의문이 들었거든요. 번개의 호흡을 수련했다면 일의 형인 병력일섬이 나머지 형의 기본이 되는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테고, 번개의 호흡의 다른 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핵심인 병력일섬을 사용하지 못하는 카이가쿠가 다른 형은 쓰지 못해도 병력일섬 하나만큼은 제대로 익힌 제니츠에게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어느 정도 캐릭터 해석에 반영했었습니다. 제니츠와 한데 묶이는 걸 이상할 정도로 싫어했던 게, 제니츠를 한심하게 여겨서 싫어했던 것뿐 아니라 그 일종의 열등감이 반영된 과민 반응처럼 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카이가쿠가 한결같은 노력가라는 점 하나는 높이 살 줄 알았던 제니츠와는 달리, 제니츠를 끝까지 욕하고 괴롭히고 인정할 줄 몰랐던 카이가쿠는 정말 소인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좀 두서없을 수 있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큰 작품에서 나름대로 한 파트를 담당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인 한국어 더빙판을 재미있게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또 어딘가 또 다른 작품에서 또 다른 캐릭터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